그 현물은 오늘 뭐 외국인 수급 뭐 양호하게 끝난 것 같은데 예. 선물이 뭐 플러스 몇천억 보이다가 막판에 못 돌아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약간 그래도 이제 지수는 양지수가 잘 상승을 했지만 내일을 앞두고 약간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내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부분인데 하나 이제 걸리는 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TSMC도 아까 팀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에 반격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 진검승부를 해 조금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지금까지 잘 못 보여줘가지고. 아니 이번엔 다릅니까? 약속의 월요일. 예. 오늘 장에서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오늘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2% 가깝게 상승을 같이 한 거는 좀 오래간만 아닌가 싶은데요. 월요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초 이후에 우리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연말까지 계속 그 바람이지만 아직 너무 연초라서 그죠. 아직은 이제 초반이라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오늘은 환율이 조금 오들어서 약간 반락을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지표가 또 양호하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 환율은 장중에는 또 위안화하고 많이 또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가 우리나라 또 오후장에 원화에 또 영향을 준 게 하나가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시간에 밤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증시의 피어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좀 부진했던 게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오늘 일본이나 중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물은 오늘 뭐 외국인 수급 뭐 양호하게 끝난 것 같은데 그죠? 선물이 뭐 플러스 몇천억 보이다가 막판에 못 돌아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약간 조금 그래도 이제 지수는 양지수가 잘 상승을 했지만 내일을 앞두고 약간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요 판 마지막으로 보면서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기관 외국인 업종별 요 판을 볼 때 반도체가 이렇게 순매수로 동시에 들어온 게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골고루 이렇게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와 그다음에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그다음에 뭐 전자장비, 사무용 여기도 이제 뭐 IT 일부 2차 전지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쪽 섹터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그래도 작년 하반기에 7월, 8월 달 이후로 반도체가 워낙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힘든 구간에서 뭐 잘 버티신 분들은 그나마 지금 뭐 바닥에서 최근에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꽤 한 20-30%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이따가 뭐 반도체 이야기할 때도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특히 하이닉스도 두 자리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지수를 견인하고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오늘 뭐 좀 수학이라면 수학이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산 양을 보면 오늘 전체 순매수 금액보다 더 많거든요. 이거는 또 해석의 여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선물 시장에 대한 약간의 찝찝함도 언제는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정도면 이제 드립 던져도 되죠? 오늘은 그 저희 담당 PD도 즐겁게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안 봤더니 좀 잘 받아주세요. 절대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웃었어야지. 뭐 지금 웃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아직 하수라 제가 이제 화수 말고 월요일입니다. 좀 고퀄의 퀄리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그러게 워밍업이죠? 좀 기다리세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아까 저 선물 얘기 잠깐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약간 서로 이렇게 막판쯤 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과정이다 네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또 그래서 뭐 내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부분인데 하나 이제 걸리는 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인포백스 하면서 요즘에 한 2, 3주 동안 예. 다른 거 보지 마시라. 2430, 80 얘기만 계속 드렸습니다. 그 변화가 나올 자리. 근데 오늘 80이 넘어갔어요. 끝.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간 2주 동안 미국장 얘기만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미국장 얘기, 반도체 얘기. 요즘에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대표님 미국장만 하신다고. 아닙니다. 왜 저를 그렇게 또 호도를 하고 그러십니까? 예. 호두과자 같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 올라올 생각을 안 한대요.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자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매크로 지표는 부담은 여전합니다. 예. 특히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 4.6 가지고 가상금리 붙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는 뭐 자동차나 뭐 또 지금 론 쪽을 보게 되면 여전히 부담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빠지나라는 거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의 선제적인 작업들이 먼저 들어오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아시아 증시 근데 좀 배 아픈 게 대만이 오늘 가권 지수가 2.7% 올랐습니다. 네. 아직 더 해야 돼요. 좀 저희 선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TSMC 보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환율이 약간 좀 변화되다 보니까 일본 증시나 중국 쪽들 특히 이제 중국에선 괴상한 소문들이 돌다 보니까 HVMP 맞나요? HVPM 뭐 하여튼 그 페리움 관련된 얘기들 그게 또 하나의 시장에서 테마도 그렇고 뭔가 뒤숭숭한 모습들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 쪽으로 이게 확 왜 웃으십니까? 아니 그거 두 개 말씀하셨는데 네. 두 개 다 아니거든요. 네, 아니에요. 예. 그냥 HMPV. HMPV. 네. 그래서 참고 있다. MVP 오늘은 웃어도 된다고 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하이 MVP. 예, MVP. 예.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보니까 인도까지도 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인도가 영화가 1살짜리면 어디 해외 나간 적도 없는데 걸렸다라는 쪽들이 뭐또 보니까 조리독감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고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또 마음적으로 좀 불안한 거죠. 예, 그런 쪽인데 확산의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일단 중요한 저항권을 탁 돌파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저항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전후좌우 좀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매물 정도 소화하는 구간 정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될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강화된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1월달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드디어 코스피가 3%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5%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1위 드디어 이렇게라도 한번 1위 해보는 거죠. 할 때 있어야죠. 예. 네. 3일이라도 네. 3일 차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세업종 보게 되면은 일단 폐령 관련주가 거의 뭐 그냥 오후장에 쫙쫙 솟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 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한 이유가 이제 그거 같아요. 이게 전제가 나는 게 알려지지 않는 명쾌하게 뭐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아직까지는 불안 심리와 함께 막 자극하면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희 코로나 관련주 초기 때도 진단키트좀 막 또 움직이 처음 모습처럼 비슷하게 이제 묻지마 상승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관련된 코멘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특히 WHO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변화가 자리가 잡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가보자 뭐 이런 쪽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반도체 HBM은 뭐 진짜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2주 동안 기회만 되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동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조드렸듯이 반도체 관심 없다고 하시는 거 그래도 HBM 보시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오늘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의외로 또 이제 IT 쪽으로 확산되는 게 PCB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MLCC가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좀 자극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구환신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가져졌는데 지금 스마트폰까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쪽에서 성과가 별론데 거기서 이제 자극받아서 이제 탁 도나는 모습들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 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PCB까지 움직이는 것 같고 양자암호는 예, 갈 대로 가는 길 같고 인터넷 뭐예요? 양자암호 무시하지 마세요. 아, 네. 또 미국장이 제가 잘 아직 스터디가 다 안 돼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인드.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인터넷 쪽까지 움직이는데 약세 쪽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장 초반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하게 되면 항상 피해 섹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강하다라고 했던 뭐 화장품 쪽도 밀려버리고 네. 조선 쪽도 밀려버렸다가 막판에 살짝 돌아오긴 했는데 거기다 정책 테마라고 했던 쪽들도 강하다가 밀려버리고 통신도 뭐 경기 또 방어적인 성격 쪽에서 움직이다 이런 것도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또 시속 게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뭐 왕창 많아서 유동성으로 확 미는 장은 아니다. 이거 꼭 염두하고 네.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오늘의 시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종목이나 섹터별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단연 이거부터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SK 하이닉스 9.84% 상승.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팀장님? 뭐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전자와 이제 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좋냐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많이 빠진 것도 이제 증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네. 누가 이제 더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주가에는 중요한 모멘텀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뭐 HBM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모멘텀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오늘 금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게 움직여서 저는 뭐 좋은데요.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TSMC가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TSMC 이제 뭐 대만이 많이 올랐다 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을 차트를 1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면 거의 빠질 때도 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게 진짜 이제 센 종목인 거죠. 맞아요. 네, 주도주의 흐름을 네. 보여주는 거죠. 2등주나 3등주는 빠질 때는 훨씬 더 빠지고 반등 줄 때는 찔끔 반등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반도체에서 세 종목만 놓고 봤을 때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강도의 순서를 놓고 본다면 TSMC가 단연 제일 강한 모습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지만 제일 뒤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인데 그 센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 고객사들이 TSMC한테 네. 주문이 몰리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격도 계속 인상하잖아요.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아주 중요한 뭐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TSMC는 저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고 국내에서 이제 두 개 중에 그래도 이제 봐야 된다면 ISM 제조업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약간 좀 오늘 더 불을 좀 뿜는 그런 모습인데 예전에도 제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 우리 삼성전자의 PBR 뭐 이 흐름들을 같이 중첩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ISM 제조업이 이제 미국에서 뭔가 좋아지는 흐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향으로 수출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도 영향을 받는 업황적으로 좋게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과거에 SK 하이닉스 위에 영업이익과 주가 그다음에 아래쪽에 ISM 제조업 지수를 이제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돼 있는 이 부분들이 50 밑에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우리 ISM 제조업 지수는 50이 기준이고 네. 52로는 경기가 확장 50 아래는 수축 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설 때 실적과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 다 안 좋은 그런 그림 50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10년 동안의 ISM 제조업 지수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최근에 2개월, 3개월 연속 이렇게
고개를 들고 물론 아직까지는 49 정도에서 50을 못 넘어섰는데 그래도 이거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네. 방향성 그죠? 이렇게 되면 야 50을 넘어설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ISM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긴 어렵겠네. 네. 항상 주식은 지금 반도체가 엄청 돈을 잘 벌고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이제 반도체는 좋아질 거라고 대부분 원래 전망 리포트 여의도의 리서치 리포트 보면 다 그렇게 전망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1분기, 2분기, 상반기가 그러면 더 나빠질 거 없으면 주가는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서 일부 좀 작용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 비교해 놓은 건데요. 네. 하이닉스는 위로 이렇게 뻗으면서 한 20%, 삼성전자는 3%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최근 1개월도 좀 벌어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요 차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아직도 조금 내려오는 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체크하니까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1분기는 숫자 올라가는 그런 뭐 이야기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분 중에서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제가 뭐 삼성전자 최근에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분기별로 뽑아온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4분기에 8조 5천억이 컨센서스거든요. 네. 삼성전자. 근데 1월 들어와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7조 원대로 다들 지금 네.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만큼 컨센서스 평균보다 지금 안 좋게 다들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애매하다 삼성전자는. 근데 SK하이닉스는 달라요. 8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1월 2일, 1월 3일 날 8조 1천억, 8조 2천억 이렇게 리서치에서 숫자들을 찍고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숫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8조 이상만 숫자만 나와주면 지금 제일 겁먹는 게 뭐죠? 중국의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레거시가 힘들어질까 봐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먼저 3조정 받았고 맞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어쨌든 8조에서 10조 정도의 숫자를 그대로 견주하게 유지만 좀 해주면 물론 HBM 영향도 있겠지만 HBM도 돈을 뭐 벌긴 하지만 여전히 레거시 쪽에서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중국의 이 걱정했던 부분은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갔네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에 약간 좀 바닥 뭐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이번 주가 아마 삼성전자 네. 실적 나오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있죠.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지면 이제 삼성전자, 그렇죠. 네. 시장 항상 그런 게 있죠. 네. 워낙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기대감이 겸손해서 그렇죠. 네. 오히려 이게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게 숫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바닥이겠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탄력은 조금 네. 덜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뭐 서서히 좀 회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계속 못 올라가게 붙잡고 있었던 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우려감들이었는데 여기가 좀 개선될 거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물론이고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어느덧 이제 60일선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께도 반도체 그리고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HBM 시장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오늘이 끝입니다. 뭐가요? 오늘부로 더 이상 얘기 안 드릴 겁니다. HBM 설명하는 거? 예. 저 오늘 또 상승이 끝이라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이제 근데 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뭐 너무 많이 항상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네네. 주가 반응 나오면 그다음에 알아서 가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800억 달러 지출을 하겠다. 네. 이게 발표가 되면서 원래 한 컨센이 한 600억 달러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피스컬 이어가 2025년이다 보니까 6월 달부터 내년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 그러니까 7월 달까지죠. 여기 이렇게 1년 단위로 봤었을 때
지출한 거 말고 나머지를 보는데 그것도 400억 달러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한 게 아유 그러면 AI는 여전히 계속 확대되는구나. 그렇죠. 네. 저희가 뭘 봤냐면은 예전에 요거 있죠. 분기 설비 투자를 봤었을 때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나왔었을 때 잠깐만 분기로 보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증가율이 뭐 꺾였다. 네. 이러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3분기, 4분기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꺾였다라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아닌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HBM 시장에서 그 메이저들은 AI 이제 열심히 또 그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이쪽 관련된 쪽은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지금 일단 캐피탈 스펜딩 그러니까 지금 자본 지출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6년까지 올라오는 금액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2024년, 5년, 6년 여전히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또 저 돈은 벌고 있는 거야? 라는 쪽이 또 의문을 했었죠. 맞아요. 첫 번째는 증가율 이거 가지고 꺾인다. 안 좋은 거면 벌써 다 봤어요. 주가가 꺾이다 보니까. 네. 두 번째는 저 돈도 못 버는데 저럴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두 번째 볼게요. 지금 현금 창출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캐시플로우는 오히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캐시플로우는 유지가 되는데 자본은 더 투자한다. 네. 즉 돈 번 거 가지고 그만큼 더 벌었다는 얘기죠. 네, 네. 더 벌었던 거 가지고 투자를 하고 여전히 현금 흐름은 유지가 된다. 이익률이 훼손되는 건 아니겠네요. 전혀 아니라는 그것 얘기죠. 때문에. 예. 그걸 나오게 되면은 역시 빅테크들은 그 전에 돈 번 거 가지고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과거에 AI나 아니면 어떤 버블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확 떨어지고 네. 요런 때 부분 보다 보니까 이때 저 돈은 못 버는데 자본 투자는 계속 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거에 따른 부담감이 주가에 작용했다고 하게 되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완만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AI는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입장 쪽에서 네. 그러니까 뭐 자꾸 미국 시장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 시장 이제 뺄게요. 예. 근데 한국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은 AI 수입하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HBM밖에.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 말은 많고 그랬지만은 한때 한 25만 원대 근처까지 갔었을 때가 1차적으로는 밸류업이었었죠. 밸류를 이 정도로 독보적인 시장 위치다라는 쪽에서 밸류업을 시켰다가 이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몇 번 설명드렸어요. 한미반도체 예를 들면서. 네. 근데 밸류는 꺾였어도 이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다시 턴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TSMC도 아까 팀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에 반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네. 왜 들어오냐면 TSMC에서 줄 섰다가 그러니까 TSMC는 캐파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미국,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게 에이직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몰라요. 그걸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에이직 시대가 딱 들어왔을 때 TSMC의 줄을 못 섭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또 물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나노 때 들어갔다가 또 수주 실패한 거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바뀝니다 분위기가. 여기서 조금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까지 잘 못 보여줘가지고. 아니 이번엔 다릅니까? 다를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동향 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서 파운드리에서 조금만 변화가 보여줘도 네. 삼성의 기대감이 어떻게 바뀔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무시는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들 봤었을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쪽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블랙웰 발열 문제 가지고 여전히 잡았다 못 잡았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HBM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HBM 메모리 업체들한테 좀 역할을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여기 또 두 번째로 자극했어요 오늘 SK하이닉스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HBM이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와 고마워 그럼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중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전력 효율만 봤었는데 전력 네. 효율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발열 문제 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거기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단가 올려줘야 됩니다. P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Q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가 2년 전만 하더라도 HBM 쪽이 월 연 캐파가 3만 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만 장, 올해 17만 장. 그러면 Q가 확 느는 거죠. P와 Q가 동반적으로 듭니다. 네. 지금 뭐 분기 영업이익 8조 원? 네. 연말에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까지 보시게 되면은 분위기가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여전히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HBM 과공급 우려는 모건 스탠리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거죠. 이걸 그냥 저희가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공급에 성공, 엔비디아 쪽에 공급에 성공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고, HBM은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또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아직까지 공급 못했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직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가 되는 플러스 알파의 캐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더 높다. 적어도 2026까지를 보게 되면은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얘기는 여전히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은 격돌은 HBM4 이 관련주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업계 순위 밑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공정 미세화 이외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예. 네, X, A, B, C, D 순서로 들어가는 거. 네, 그거는 이제 3단 공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중국이 아직까지 X에 멈춰 있고, 지금 주요 플레이어들 SK, 마이크론, 삼성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HBM4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C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서 나가는 모습들과 함께 HBM4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보니까 HBM 쪽에서는 아직까지 중국 진입에는 한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플레이어들이 약간 삼성이 조금 좀 앞서가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은 HBM4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하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만 살짝만 보여줘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설명 너무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라는 좀 유치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 성과를 내고 있고 숫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하루에 10% 가까이 올라버린 SK하이닉스가 지금 매력적이냐, 아니면 언젠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밸류 매력, 그러니까 55,000원에 머물고 있는 삼성전자냐라고 한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삼성전자 일단 지금 현재입니다. 네. 예, 8조가 될락말락. 네. 지금 현재 컨센서스죠. 하이닉스는 8조 1,000억 네. 앞서갑니다. 끝. 현재를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하이닉스가 맞아요. 뭐 계속 얘기 드릴 때마다 그 얘기는 드렸었지만은, 네네. 한 번도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주가가 빠지든 말든 그냥 계속 하이닉스가 맞았지만은, 지금 사이클에는 HBM이다, 하이닉스가 맞다는 얘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만, 네네. 변화 가능성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확인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타자. 그때는 그 트리거는 몇 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가 아무래도 SK하이닉스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힘을 주시길래 한번 여쭤봤고, 어떤 시기적인 타이밍은 또 방금 전에 첨언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뭐 바이오 플러스 이제 진단키트나 제약주까지 한꺼번에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1월 되면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1월에는 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제로 있었고, 여기에다가 말씀하셨던 HMPV 확산에 대한 우려들감 때문에 뭐 진단키트주나 제약주까지도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팀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꿈틀 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네. 또 그런 상황인데, 워낙 돈들이 반도체 테크 쪽으로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까지 또 가기에는
자금이 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한번 움직이고 나면 또 이제 반도체 약간 숨고르게 할 때 그 돈들은 또 어디로 좀 움직일 텐데 그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도에 임상시험 결과로 인해서 또 미국에서 주목할 기업들 뭐 일라이 릴리, 파이자 뭐 이런 몇 가지들 월가에서도 기사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다 보니까 여전히 올해 화두 중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비만 쪽 네. 비만은 예전에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제 경구용 쪽이 될 것이고 경구용 관련된 기업이 최근에 뭐 아주 신고가를 지난주 금요일에 불을 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ADC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mRNA 이런 키워드들이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쪽 섹터나 테마들이 좀 약간 주춤할 때 또 다시 이제 순환매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한번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서 약간 이슈가 되고 오늘도 좀 수급이 좀 들어왔던 쪽 중에 하나는 혹시 앵커님은 연말에 그 건강검진 뭐 다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건강검진 하셨어요? 예.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리가 내시경 할 때마다 이제 수면 내시경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잠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네. 잘 모르는데 이 진짜 소화기 내과 전문의 잘 하시는 분한테 사실은 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우리 내시경은 아.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렇죠.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넣다가 이제 구멍이 날 수도 있고 출혈 생길 네, 출혈도 수도 생길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의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클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찝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해외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제 스프레이 같은 이제 파우더를 뿌리면 지혈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FDA 뭐 받고 하면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 시장이 커지는 예.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원래 이제 새롭게 한번 키워드가 또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의 거대 또 뭐 메드트로닉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와 손을 잡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된 거는 지난주 사실은 목요일이었나요? 처음 이제 우리 장중에 루머가 막 돌았습니다. 중국에 다시 또 엄청난 바이러스가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고 이슈가 되면서 그랬다가 금요일 날 시가 높게 출발했다가 아주 큰 음봉을 다 맞았거든요. 네.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다 맞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금요일 날 뭐 목요일 날 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내시기를 이거 뭐 소매 유통주들 움직이는 걸 보니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를 많이 내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단독 기상인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 쪽에서 뭔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주말 사이에 미국 언론 쪽에서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이제 이거 진짜 아니야라는 부분 때문에 뭐 번역돼서 기사가 나오고 하면서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아침에는 약간 좀 조용히 출발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이게 막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저는 이제 이 그 스펠링을 넣어놔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HMPB 그대로 보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그래서 대표님 지금 팀장님께서 돌려서 이렇게 공격한. 다 압니다. 그거 아니죠? 네. 예. 이거 어려워가지고 저는 메차 뉴모 바이러스라고 아예 이렇게 딱 한글로 네네. 적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거는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감기처럼 느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분들 이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또 항상 그렇죠. 우리 감기도 그렇고 폐렴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좀 치료제가 없다라는 요 부분이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 들어서 뭐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진뭐라는 뭐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이 그 치료제를 하는 기업이다 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상한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테마가 어떻게 확산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이런 네. 순서대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진단 키트 일단은 막 사재기하고 뭐 어디 가도 비싸게 팔고 못 사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가 치료제 만든대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거로도 안 되니까 우리 뭐 회사도 저희도 재택근무 돌아가면서 하고 네. 집에서 혼밥한다 뭐 HMR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겪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막 봉쇄하고 이런 부분들 아닐 것 같고 결국에는 진단 쪽이 움직인다면 그 다음은 치료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정도 프로세스 단계 정도가 일단은 있을 것 같고 뭐 과거에 우리가 일단 뭐 코로나라는 부분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뭐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요 정도 사이에서 그냥 짧게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그러게요. 테마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런 테마로 이게 시장이 일부 자금이 움직이는구나 정도로만 저는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감염증이 실체가 있고 어떻게 퍼지는지도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 외 측면에서 기사가 얼마나 연속성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얼마나 갖는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코로나 기시감 때문에 그때 놓치셨든 아니면 진짜 수익을 많이 보셨든 그때 생각하시면서 여기도 똑같이 대입하는 거는 아직은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워낙 시장 내에서도 뉴스도 많이 나왔기에 HMPV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께는 그 로봇 쪽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ES 관련한 로봇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초까지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도 계속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전에 로봇이라고 한다면 뭐 스마트 팩토리처럼 그 안에서 그냥 팔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인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 포인트들이나 주요 시사점은 대표님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오늘이 끝입니다. 로봇 얘기 더 이상 안 드릴 겁니다. 네네. 예, 시청자 리퀘스트입니다. 좋아했을 때는 로봇 오늘 처음인데. 네. 예, 또 많이 VOD 하셨어요. 보시면은 나오실 네네. 텐데 또 몇몇 분께서 네. 블로그에다가 써주셔가지고 네. 예, 다시 한번 정리한 거 듣고 싶다 그래서 네. 원하시면 해야죠. 예. 다행히 제가 듣게 됐네요 덕분에. 그러면 혼자 조용히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잘 안 올라오네요. 너무 피곤했어요. 매매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쪽이 이제 핵심이다. 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요거는 다 아시는 걸 겁니다. AI가 이제 비즈니스가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뭐 미국장에서 나오는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율주행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탑재되면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 중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좁혀집니다. 아직까지 AI가 저희는 뭐 핵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구동원이 이제 액추에이터 요게 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게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간상 요거만 볼게요. 예, 이거부터 볼게요.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점 고정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베이스가 딱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 나머지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물리 로봇 AMR, AGV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4족 보행, 2족 휴머노이드 로봇, 2족 보행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더 최첨단이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최첨단이겠죠. 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 봤을 때 일단 얘들은 못 움직이고 얘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게 바퀴로 움직이느냐 다리로 움직이느냐 그 차이죠. 다리로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바퀴 구동 로봇 같은 경우는 모터가 고속으로 한 방향, 역방향 그리고 방향만 설정하면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감속기 같은 경우도 감속비가 뭐 그렇다고 갑자기 반대로 확 돌다는가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퀴 구동 로봇으로 가는 거는 그냥 뭐 자동차 모빌리티 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예. 쪽인데 사족 보행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토크, 토크가 뭔지 아시죠? 자동차 좋아하시니까 마력과 토크의 차이를 아세요? 토크는 순간적인 힘 아닌가요? 비슷한 아닌가요? 겁니다. 예, 비슷한 건데
마력에다 중량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토크예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아 이렇게 복수를 당하는 문과가 이제 막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좀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다가 감속기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 정교한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사이클로드 기어, 유성 기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액추에이터가 딱 들어갔을 때 이걸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셈블리로 들어갔을 때 드라이브와 요게 딱 들어가서 요거 자체가 이 구동부라고 하는 관절 쪽에 들어가는 게 되게 요 액추에이터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감속기 들어가고 거기다가 엔코더라고 하는 게 엔코더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저항이 있게 되면은 그 충격을 검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쪽에서 감속기는 다 하시는 걸 거고 서보 모터라고 합니다. 서브 모터가 아니고 그래서 신호 들어와서 이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이 이제 쥐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형화된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그냥 그 유지됐던 환경에서만 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이렇게 발판 같은 경우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만 다 아시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때 힘이 위쪽으로 딱 줄 때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크가 확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내려갈 때는 반대쪽은 또 토크가 빠지고 이런 과정들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나오는데 거기다 갑자기 장애물이 들어갔다 피해가기 시작하는 순간적인 힘들도 다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옵티머스나 아니면 요즘 중국 보니까 또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그래도 액추에이터에서 조금 좀 친다는 회사가 뭐 하이젠 아래되면 뭐 회사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공부해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모터의 강자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예. 변화가 들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동부 어셈블리 보게 되면 여기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거기서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서브 모터 쪽에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들 확인하게 되면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협동 로봇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이 높다라는 쪽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하게 되면 혹시나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채택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결국에는 요건 마지막으로 볼게요.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6개, 7개 관절수가 그렇게 되겠죠. 이게 물리 로봇도 조금 더 늘어나는데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모 브랜드가 네. 로봇 청소기가 아 보셨어요 그거? 아니요. 가다가 양말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뭐가 나오면 로봇팔이 딱 나옵니다. 그거 그 중국의 로봇 땡이 로봇땡 팔이 나온다고요? 팔이 나옵니다. 예. 아. 그거 공개하면서부터 또 와라고 하면서 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아. 네, 그거 그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샀는데 괜히 샀네요. 좀만 기다릴 걸. 빨리 당근. 네.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벌써부터 거기 관절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액추에이터 또 더 들어가겠죠. 이런 과정들이 나올 거고 사족 보행도 12개, 휴머노이드는 지금 현재 아마 22개 정도가 옵티머스 2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중국 휴머노이드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납니다. 특히 손동작이 되게 정교해졌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최대 75개인데 인간의 관절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손까지는 구조화가 돼요. 그래서 다음 레벨이 조이컵 아시죠? 네. 조이컵을 구겨지지 않고 잡게 하는 거. 요거 이게 또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음 과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은 발가락. 로봇에는 발가락이 없습니다. 그거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더 동작들이 더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러면 관절수 늘어나게 생겼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여기까지. 더 이상 로봇은 또 특이한 얘기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빨리 퇴근하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신생 코너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 민재기의 30초 처음이죠? 첫 코너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하게 되는데요. 뭘 남은 시간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CES 얘기 비스무리하게 앞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투자 관점에서도 좋고 CES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로봇이 네. 예, 뭐 관련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로봇은 전쟁 쪽을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미래 전쟁은 드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 교범 교리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다음은 로봇 이쪽으로 될 것 같고 로봇은 그냥 뭐 터미네이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네. 영화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로봇에 대해서 CES 또 관전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고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인간 안보인데 그 안보 안에서 또 로봇들의 활약들도 기대가 되니까 저희들 또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깔끔하게 30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